여보, 나 오늘 머리 어때? 아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30초간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이랑 뭐가 달라졌지? 자, 아내 얼굴이 굳어지죠. 아니, 그냥 좀 예쁘다고 해주면 안 돼?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더 심각해지죠. 아니, 거짓말을 어떻게 해? 진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이 남편분은 38세의 방송작가입니다. 그 드라마나 다큐에서 감동적인 대사는 기가 막히게 잘 쓰시면서 정작 아내한테는 예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내 빈말이라도 좀 듣고 싶은데 남편은요, 죽어도 사탕 발린 말은 사기치는 것 같아서 못한대요. 도대체 왜 이 남편들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오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의 관계심리학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민철 씨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물론 가명이에요. 이 민철 씨는 10년차 방송작가예요. 주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계신데요. 팩트를 체크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인터뷰 대본을 쓰는 게 일상이죠. 예를 들면 휴먼 다큐 이런 거 보면은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대사들 다 민철 씨가 쓴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정작 집에서는 그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제 아내가 퇴근하고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든 일 있었어 하면 민철 씨는 바로 작가 모드가 사라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무슨 일 있었어? 부장이 또 뭐라고 했는데 아유, 당신이 잘 못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내가 말해요. 아니, 해결책 말고 그냥 좀 나 좀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안 돼? 민철 씨는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듣기만 하면 뭐해.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지. 상담실에서 만난 민철 씨가 털어놓은 진짜 속마음은 이거였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아니, 괜찮다, 예쁘다, 수고했다. 이런 말 진심이 아닌데 하면 양심이 찔려요. 이거 꼭 사기치는 것 같거든요. 민철 씨에게 진심 없는 위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은 거라고 민철 씨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민철 씨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민철 씨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아버지는 세무서 공무원이셨는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좀 연루가 되셔가지고 직장에서 해직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민철 씨의 꿈은 작가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몰래 시도 쓰고 소설도 끄적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민철 씨 방에서 원고 뭉치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것들 막 찢으시면서 소리치셨대요. 이런 감성파리에서 밥이 나오냐?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공부나 해, 공부. 감정 가지고 떠들어봤자 세상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문제를 해결해 살아남는 거야. 라고 민철 씨를 막 혼내셨대요. 그럼 민철 씨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공식들이 새겨지는 거죠. 감정은 쓸모없는 거야. 팩트와 해결책이 진짜 중요한 거야. 감성적인 말은 현실 도피일 뿐이야. 그리고 사실 민철 씨 입장에서도 자신의 꿈을 얘기한다든지 자신의 감정을 말할 때 그것들이 수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민철 씨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가 되어서도 감성적인 예능이나 드라마보다는 딱딱한 시상 교양을 이제 고집했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감정? 그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지 뭘 공감해줘?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민철 씨에게 사랑은 어떤 걸까요? 민철 씨에게 사랑은 공감이나 따뜻한 말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생활비 정확히 입금해주고 집안일 분담표를 만들어서 확실히 처리하고 아내 차가 고장이 나면 바로 정비소 가서 예약해주고 이게 바로 민철 씨가 말하는 나는 널 사랑해 라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사랑해, 고마워, 오늘 예쁘다 이런 달콤한 말 한마디가 이 아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민철 씨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왜 굳이 말로 해야 됩니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많지만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사기꾼 가고 싫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그래서 아내가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민철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결혼했으면 사랑하는 거지. 그걸 꼭 말로 확인해야 돼? 아내는 속이 터지죠. 근데 저도 이런 민철 씨 같은 남편분과 살아봐서 이 아내의 마음을 정말 잘 알거든요. 민철 씨 머릿속에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내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괜찮다고 말하면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닌가? 문제도 해결 안 해주면서 말로만 위로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민철 씨 같은 분들에게 근데 저는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위로는 사기가 아니고요. 성숙한 배려예요. 좀 예를 들어볼게요. 민철 씨가 쓴 대본이 방송에 나갔는데 시청률이 좀 안 나온 거죠. 그때 어떤 상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야, 김 작가, 시청률 좀 봐라. 이게 말이 되냐? 네가 글을 이따위로 쓰니까 망하지. 자, 팩트일 수 있어요. 이 직장 상사의 마음의 진심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와, 이 상사분 굉장히 성숙하고 배려심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이런 선배도 있습니다. 민철아, 이번에 시청률 좀 아쉽긴 한데 구성은 좀 탄탄했어.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 시청률 좀 올리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 선배 거짓말쟁이인가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좋은 부분을 찾아서 민철 씨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는지 얘기하는 성숙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내가 하는 말도 좀 똑같아요. 오늘 예쁜 애는 정밀한 어떤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내가 좋게 보고 있어 라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4살짜리 꼬마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줌마가 진짜 못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 와, 아줌마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4살짜리 아이는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른이 그걸 보고서 아줌마 굉장히 못생기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속에 있지만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민철 씨에게 딱 맞는 처방을 드렸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민철 씨 드라마 대본을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한다 생각하고 한번 대본을 써보세요. 예를 들면 아내가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면 아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나 여보 이리 와봐 내가 한번 안아줄게 이제 이런 대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아내가 여보 나 이 옷 어때? 그러면 와 색깔이 당신한테 잘 어울린다 라면서 이렇게 대본을 써서 외워서라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민철 씨가 뭐 질색했죠. 너무 어색하다 못하겠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외워서라도 해보니까 아내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당신 오늘 왜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민철 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사기 아니구나.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쑥스럽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런 간단한 말부터 연습을 한다면 몇 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민철 씨 변했을까요? 네, 드라마틱하게 변하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계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왜? 무슨 일이야? 뭔데? 얘기 좀 해봐. 자기 또 뭐 직장 상사한테 뭐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답부터 찾았을 텐데요. 요즘은 잠깐 멈추고 어색하게나마 아내의 등을 톡톡 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여보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서툰 말 한마디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해결책은 상황을 바꾸지만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죠.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 속에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네 편이야. 이게 바로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민철 씨 같은 분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았어. 자, 이 한마디가 당신 가정을 지키는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른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댓글과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서는 여러분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좀 얘기해 주시면 또 공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희의 관계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